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실의 윤희석 사무관입니다.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에 앞서서 어떻게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 모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전단에 있는 임선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부서 이름이 꽤 긴데요. 부서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제 소상공인분들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매춘기부에서 올해 10월부터 신설한 부서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손실보상 제도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실보상이란 개념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발생한 손실의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드리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난지원금은 시에서 급부의 성격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된 법적 청구권적 개념을 가진 것이고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되었을까요? 손실보상의 기준과 산정 방식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소상공인연합회나 전국상인연합회 등 총 20개 정도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단체분들과도 9월에만 7차례 정도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도 총 14명의 위원분들 중에 소상공인 업계대표 2분, 교수,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각계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해서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에 있는 현장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법이 공포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통해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상의 범위는 소상공인이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3분기 내에 중간에 폐업을 하셨더라도 폐업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굉장히 두텁게 제도를 설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손실보상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의 기본적인 산정 방식은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매출 감소액이고요.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매출 감소액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함께 고려해서 보다 두텁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고정 비용도 그 산출할 때 다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손실보상금 산정을 할 때 지금 보정률을 말씀하셨는데요. 보정률이 80%로 결정이 됐습니다. 100%가 아닌 80%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국민분들과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도 이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이익 감소의 80% 정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에 의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80%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저희 감염병 예방법상에도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할 때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율을 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방역조치를 이행하신 사업장이 다수 이렇게 있으신 경우에는 그 사업체별로 모두 신청을 하시면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위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위반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감액이 되거나 환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위반 수준이라든지 위반 일수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수십만 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내는 서류들을 다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산정해서 지급할 수가 있도록 체계를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최대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 보상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서류 제출 없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빠르게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속 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확인 보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금액을 재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때처럼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체계를 다 갖추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신속보상의 경우에는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해서 사업자 번호로 대상 여부를 조회하신 후에 본인 인증과 보상금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자체로 방문하셔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에는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온라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해서, 그리고 오프라인은 사업장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 보상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시면은 자료에 따라서 금액을 재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실보상 산정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 신청도 가능한가요? 이의 신청은 확인 보상을 통해서도 재산정된 금액이 동의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하실 경우에 하실 수 있고요. 이의 신청도 온라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해서, 그리고 오프라인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저희가 전국에 227개 기초지자체 그리고 13개 지방중기청 70여 개의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 전국적인 집행과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신속한 보상과 확인, 이의 신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손실보상.kr로 접속을 하시면 되시고, 손실보상 콜센터의 경우에는 1533에 33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전국 그 227개 시군구 민원센터의 역할은 손실보상의 신청 접수 역할을 맡아주시고 있고요.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모두 지자체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맞는지, 지자체에서 시행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신 사업장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손실보상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한다든지 제도 안내 등 이런 종합적인 대응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확인보상이나 이의신청 건들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고 금액을 재산정하는 역할과 함께 관련 민원 대응을 수행하실 예정이고요.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손실보상 관련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애로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별도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타 많은 업종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도 4차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린 바 있고, 특별융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받았던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관계부처에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 관련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손실보상 콜센터가 1533에 3300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손실보상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분들께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